우리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거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민주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건요.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탈핵 정책이라고 계속 비난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탈핵 찬성파, 탈핵 반대파, 국민을 양쪽으로 가르는 통합당의 입장이 타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최태경 후보가 질문하는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전은 가장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 원전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원전을 계속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토론하는 동안에요. 많은 전문가들, 찬반 양쪽 전문가들이 의견을 충분히 피력해서 그걸 듣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민주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과정을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수원에서 지금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잘 보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네, 저도 그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최 후보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동의합니다. 원전은 안전해야 됩니다. 제가 원전 반경 5km 일광 문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동의와 법적 근거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기장경제와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태경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예. 2083년까지 지속되는 원전을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할 것을 인정하고 승인했는데 어떻게 탈원전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상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산업,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야가 힘을 합쳐서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더 효율적인 생산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 보상을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태경 후보는 원전 안전 관리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최 후보는 그 탈원전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산업이 전혀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에 받아가는 액수도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탈원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인도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개발도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개발도 우리 한전과 한수원 이런 우리 국가기관을 위해서 들이 주도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가르는 국민의 마음을 반쪽으로 나누는 그런 극단적인 탈원전 아니요. 용어는 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분명하게 지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기장 국민들은 이 탈원전에 대한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부탁합니다. 예, 저는요 원전 반대를 전혀 한 적도 없고 지금 원전은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왜 친원전, 탈원전, 극단적인 양극단의 입장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인이 그런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을 인정하고 원전을 관리하되 더 나은 우리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같이 하는 거. 이것이 저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급격한 탈원전으로 멀쩡한 두산중공업은 파산 직전에 처했고 원전 업체들이 지금 줄도산에 처해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연간 10조 이상 이익을 올리던 한전도 수조 원씩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시간 잠깐 조금만 할애해서 앞에 질문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두산중공업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 때문에 아주 큰 손실을 입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팩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에 지불한 액수가 2017년에 6,055억, 2018년에 7,636억, 2019년에 8,922억입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답변할 겁니다. 좀 이따가. 부동산 탈세 의혹 관련해서 최 후보 부친이 32억에 매입한 것을
최 후보께서 2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상당히 슬픈 장면을 보셨어요. 지금 제1야당의 원내 제1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라는 분이 여타의 후보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이판사판으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후보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방금 하신 말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책임지시겠어요? 32억에 저희 아버님이 산 땅을 제가 20억에 샀다. 이거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게 방송에서 지금 다 촬영돼서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기장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시에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재택용 후보가 이 자리에서 진실 기장 국민한테 해명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명할까요? 예. 아니요. 그래서 그 이야기고. 예, 저희 부친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친 운영한 업체가 은행 경매 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저한테 매수할 것을 권유했고요. 그 증빙 자료는 좀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다 쓰실 수 최후보님, 있습니다. 최후보님. 다 쓰실 수 예, 있습니다. 지금 최후보님 그 이야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답변 시간입니다. 못하게 하고 답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 감정가가 18억이었어요. 대부분의 땅이. 18억을 감된 부동산에 추가된 일부 땅을 합쳐서 20억의 은행 감정가에 준했어요. 네, 지금 계속 이제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국세청에서 2013년에 거래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2016년에 19일 동안 국세청에서 와서 전문가 4-5분이 와서 제 거래은행까지 뒤집어서 완벽하게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모두 문제없다고 판정을 하셨고요. 그 정진 자료도 지금 곧 보여드릴게요. 저희 부친이 32억에 그 땅을 샀다는 것은 완벽한 허위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당협위원장 시절에 지금 기장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과연 제1당 당협위원장으로서 한 일을 잠깐 묻고 싶습니다. 저기 정관선 기장선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도에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윤상직 국회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죠. 2017년에 기장선이 조기 탈락하고 2018년에 정관선이 조기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동광 후보님이 윤상직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했던 것을요, 제가 지역위원장을 2018년에 맡아서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오거돈 시장님과 2차례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실에 의견서를 꼼꼼하게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님하고는 총리 시절에 이미 이 이야기를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께서 제 후원 회장인데요. 예, 제가 된다면 국토부 관계자와 이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윤상직 의원님이 4년 임기 동안 그리고 우리 정동반 후보님이 그분의 보좌관이자 기장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측근 참모인데요. 이런 기장업성을 비롯해서 보건을 비롯해서 기장의 문화유적지를 개발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기장 관광산업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상직 의원님이 어떤 관심도 가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시던 국회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실적이 없는데 우리 정동관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 보좌관을 하시면서 4년이 아니더라도 보좌관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네.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저는 기장업에서 25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장 최태경 후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산관광단지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자. 그게 제 공약 사항입니다. 질문 답변 네, 관한 끝났습니까? 답변 되겠습니다. 예, 잘 안 됐고요, 답변이. 예. 아까 저한테도 말씀하셨듯이 예. 그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상직 의원 이미 주장대로 했으면 모시던 분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미 정가도 놓여졌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장업성 복원, 축성 이회성 복원
이런 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본인은 보좌관이라서 힘이 없어서 못했다면 윤상직 국회의원이 그런 부분에서 한 일이 있냐는 거죠.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저는 원외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한 일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저는 꼭 묻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최태경 후보는 동부산 관광단지를 확대해서 기장군 전체에 이익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는 정관성 기장성을 통해서 기장 내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고요. 동부산 관광단지에 온 분들이 기장업성, 그리고 축성리 외성, 그리고 기장항교, 이런 관광상품과 문화상품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구도시민 기장업성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그까지 듣겠습니다. 예. 그 와중에 교통 문제도 도시 재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주말마다 기장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통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기장 군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제1당 당협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1당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벌써 힘이 있다고 아시고 이렇게 좀 뭘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사실 또한 국회에서 못해야 돼요. 자, 마이크가 안녕하십니까 기장 국민 여러분. 정동만 후보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방금 한 이야기 중에서 그것이 와닿네요.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으려면요. 맹색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이 방송 토론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장군에서 단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하면 4년 뒤에 준연하게 해초리를 때려주십시오. 하지만 주권자인 여러분의 머슴들은 서로 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주권자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지금 국회의원 윤상직은 임기 5개월을 남겨두고 지역구 사무실 간판을 떼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지역구 사무실 누구한테 물려주신지 아십니까? 자신의 보좌관인 정동만 선거사무실로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기장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겁니다. 이번에는 심판해 주십시오. 기장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기장 국민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최태경이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